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입니다.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난립니다. 지금 사건이 터졌고요. 몇 시간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현직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됐는데 이거를 사퇴하는 초유의 일이 일어났고, 자, 우리는 이제 주식이니까 이 자산 시장, 주식 시장이 굉장히 궁금할 텐데 현재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당장 코인 어떻게 되지? 금 어떻게 되지? 또 신재생 어떻게 돼? 2차 전지 어떻게 돼? 또 사랑을 받았던 방산, 또 제약바이오, 그리고 매크로로 가서 국채 금리는 또 이게 올라갈 거야, 내려갈 거야. 환율은, 자, 모든 것이 다 안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일발장전은 이것도 우리 두 분의 전문가의 일발 종목이 모든 의미를 포함한 종목들을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이야기하면서 중간 과연 트럼프 트레이드가 또 나올지, 아니면은 해리스 후보의 컨벤션 효과가 나와서 상황을 뒤엎을지, 여기에 대한 상황도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다 저희가 담아서 갈 테니까 꼭 저희와 함께 계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영민 매니저, 네. 이 난리통에 오늘의 일발 종목은 뭘로 선택을 했을까요? 뭐 누가 되든 간에 일단 제약바이오 업종은 좀 안전지대라고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안전지대. 네. 저희가 이제 계속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바이든 이제 현 대통령이 후보직을 이제 내려놓고 해리스 부통령을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지명 뭐 혹은 또 지지를 선언을 한 건데, 이제 두 가지 이제 이슈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이 해리스 부통령이 과연 이제 권력력이 어느 정도 있느냐. 이게 이제 사실 후보가 이제 되고 나면 그 권력력을 기반으로 이제 지지율을 이제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이 해리스 부통령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바이든보다 더 쉬운 상대다. 근데 사실 이제 부통령을 할 때는 원래 이제 존재감 자체가 이제 별로 없었는데 민주당이 이제 공식 대선 후보가 되고 나면 어떤 존재감을 좀 나타낼지, 그리고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어떤 정책을 이제 지지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선명도가 이제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책에 대한 이슈, 그리고 이제 후보가 정식적으로 좀 되고 나서 지지율을 얼마나 이제 끌어올릴 수 있을지, 그 두 가지가 이제 관건이라고 보는데, 뭐 그 두 이슈 안에서도 뭐 대표적인 이제 수혜 업종이 좀 될 수 있는 제약바이오 업종 중에 바이넥스라는 종목을 저는 오늘 일발장전 한발 종목으로 이제 준비를 조금 해왔습니다. 바이넥스입니다. 생물보안법, 이 뭐 올해 안에 통과가 될 걸로 이제 예상이 좀 되고, 어쨌든 이건 이제 초당적인 이제 지지를 이제 받고 있는 법안이에요. 뭐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중국 대륙이 본격적인 이제 또 목소리를 좀 내고 있고, 최대 뭐 60에서 100% 정도 이제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하니까, 뭐 바이오 쪽도 첨단 산업과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 기업에 이제 의존하고 있는 기업들은 속된 말로 이제 중국 기업들을 손절을 하고 다른 이제 대안을 이제 찾기가 굉장히 좀 이제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글로벌 이제 CMO 시장을 보면 점유율 지금 현재 1위는 론자, 2등이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그 정도 수준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중소형 CDMO 기업들이 길을 좀 못 펴고 있는 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제약바이오 업계에 이제 새로운 신약 개발인데 바이오 의약품 생산에 대한 이제 그런 좀 위축이 좀 나타나다 보니까 투자 위축에 따른 어찌 보면 또 실익을 이제 얻기 위해서 대형 기업들이 중소형 이제 CMO, CDMO 기업들을 다 M&A를 한다거나, 혹은 이제 중소형 CMO 기업들 사업을 포기하는 이제 그런 이제 구조조정이 이제 과정이 조금 있었는데, 그나마 이제 좀 살아남은 이제 우리 바이넥스 같은 이런 중소형 이제 CMO, CDMO 기업들이 두각을 좀 나타낼 수 있을 만한 이제 상황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 특히 이제 바이넥스는 올해 이제 6월 달에 미국 FDA에 이제 실사를 받았거든요. GMP 이제 인증을 공식적으로 받게 되면 원료나 시약뿐만 아니라 이제 본격적인 상업용 의약품 이제 생산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주목하는 부분은 뭐 셀트리온이 지금 이제 미국 시장 본격적으로 이제 개척하기 위해서 뭐 서정진 회장이 이제 진두지휘하면서 지금 열심히 이제 시장 개척 준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된다거나 혹은 뭐 민주당 쪽에서 당선된다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지금 중국 배제 움직임, 거기다가 이제 약값 인하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또 CMO, CDMO 기업들이 이제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이제 계속해서 좀 확대될 거다라는 기대감에서 바이넥스는 이제 셀트리온의
가장 이제 대표적인 협력사로 네. 부각이 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CGMP 이제 인증을 받게 되면 셀트리온이 이제 지금 개발하고 있는 뭐 램시마 SC 그리고 이제 미국에는 이제 진펜트라는 진펜트라. 이름으로 이제 출시가 네. 되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키투르다가 이제 특허가 만료가 됐을 때 또 이 바이오시밀러 시장도 어마어마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단일 약품 기준으로 이제 키투르다 매출이 가장 좀 크기 때문에 이 키투르다의 바이오시밀러 이제 시장 개척을 할 때도 바이넥스와 이제 셀트리온이 협업을 하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식의 이제 기대감. 그럼 결국 이제 바이넥스도 셀트리온과 함께 미국 시장 이제 진출을 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가 되건 간에 이제 미국 현지에 이제 진출을 해서 CMO, CDMO 기업으로 이제 점유율을 이제 끌어올리는 전략이 굉장히 이제 지금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좀 타당한 전략이 이제 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이제 중소형 CMO 기업 중에서 가장 빠르게 지금 재평가가 되고 있는 기업이 바이넥스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등주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잖아요. 네.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또 조 단위 이상의 이제 대규모 수주를 이제 하면서 주가도 이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주가의 탄력이나 조금 이제 추세적인 이제 움직임을 보면 바이넥스가 좀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어서 지난주 이제 고점 대비해서 한 10에서 15% 정도 눌림목도 이제 좀 잘 받은 상태여서 21선 이제 눌림목을 받쳐놓고 이제 공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은 18,500원 정도 이제 매수 가격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1차 목표 가격은 직전 이제 최고가 21,300원보다 조금 높게 한 22,000원 정도 설정을 좀 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16,000원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민 매니저 일발 종목 바이넥스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기술 플랫폼, 신약 이런 거 외에 또 양대축, 산업적으로 양대축이 있습니다. 하나가 바이오시밀러. 어렵지만 이제 카피약 만든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한 축이 CMO, CDMO. 이거는 우리 영업무역 생각하면 됩니다. 누가 오더 주면은 그 물건 만드는 위탁 생산 CMO, CDMO인데 이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CMO, CDMO 자기네가 좀 개발까지 하는 네. 이거에 굉장히 실력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 바이오시밀러의 최강자 셀트리온과도 협업 이슈가 있단 말입니다. 네. 특히 영민 매니저는 이 트럼프가 되던 이번에 해리스가 되던 제약적 바이오는 그나마 굉장한 안전지대다. 네. 예, 약값 인하 쪽에 있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 CMO, CDMO는 계속 뜬다. 게다가 지금 중국 때리기잖아요. 그렇죠. 생물보안법. 네. 계속 중국을 때린다면 우리 쪽에 뭐 이쪽 바이넥스를 비롯한 CMO, CDMO, 삼바도 마찬가지고요. 맞습니다. 기관도 삼바를 많이 네. 샀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패턴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준호 매니저. 네. 바이넥스와 상대할 만한 붙이는 종목이 있다면 특히 이제 해리스의 등장도 있단 말입니다. 네. 네. 바이넥스에 상대할 종목은 사실 바이넥스긴 한데 그래도 다른 종목으로 좀 붙여보면은 네. ST팜 한번 붙여보도록 ST팜으로, 할게요. 네. 올리고 핵산 관련해서 지난 금요일 날 네. 또 이제 미국의 바이오텍 기업의 385억 규모로 또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또 이제 국내 증시의 어떤 이제 고질병인 세론이 나와버렸어요. 네. 그래서 사실상 지금 뭐 미국 테크 기업에 공급할 거라는 기대감으로 올라간 것도 없었었는데 그래서 공급 계약 체결 공시가 나오고 나서 한 3% 정도 그러게요. 상승하던 네. 주가가 오히려 5.83%까지 조정이 나와줬다. 그런데 사실 ST팜 같은 경우는 이제 생물보안법 통과 관련해서 또 가장 큰 수혜주로 좀 부각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 우시바이오로직스 중국 기업이 지금 이제 올리곤 핵산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번에 지금 ST팜 같은 경우가 제 2공장만 완공을 하고 나면은 사실상 글로벌 그 생산 기업들 중에서 가장 이제 생산량이 가장 높은 글로벌 1위로 도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네.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중국발 규제와 탈중국화가 더욱더 확대됐을 때 ST팜의 원료 의약품과 올리고 핵산 수요가 더욱더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 시작이 이제 지난 금요일부터 이제 알아서 네. 생물보안법이 통과되기 전부터 이제 뭐 EU라든지 미국 내 제약바이오 업체들도 중국을 배제하고 있는 중국 선호도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 시발점이 또 ST팜 지난주 금요일 날 공급 계약 체결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 세로는 좀 과했다. 그래서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바이넥스와 함께 봐야 될 또 CDMO 기업 중에 ST팜이 좀 대표적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한번 탑픽으로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T팜, 뭐 범 CMO, CDMO 쪽이고요. 네. 특히 올리고 핵산하면은 뭐 ST팜이죠. 네. 네. 올리고 핵산 쪽을 꽉 잡고 있다. 그래서 오늘 영민 매니저는 CMO, CDMO 쪽에서의 바이넥스, 여기에 묻히는 올리고 핵산의 네. ST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질문이 있는 게 그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바야말로 네. CMO, CDMO의 강자인데 그럼요. 왜 언급 안 해주시지? 이게- 기관도 지금 삼바 굉장히 사는데 그렇죠. 이렇다면 삼바는 어떡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소위 말해서 이제 메이저 수급 기관 외국인들이 가장 좀 선호하는 이제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고 실적에 대한 이제 전망도 지금 계속 좀 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뭐 이름도 여러분 이제 다 아시니까 우시바이오로직스를 네. 이제 딱
대어놓고 이제 규제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이제 빠져나온 수급이 아무래도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쪽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나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이제 대규모 이제 증설 투자에 대한 이제 스케줄까지도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들이 이제 가장 좀 선호하는 기업,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바이넥스를 이제 단순 비교하기에는 일단 기업 사이즈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월등히 이제 시가총액이 좀 크기 때문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아무래도 이제 기관 외국인들의 메이저 수급에 좀 추세적인 이제 흐름을 보면서 이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당연히 이제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날 거라고 이제 보고, 다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바이넥스가 생물보안법 이제 통과와 관련해서는 가장 이제 대표적인 수혜주가 이제 될 걸로 부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대응하시기가 바이넥스가 이제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뭐 그런 측면에서 바이넥스를 이제 소개해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CMO, CDO 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좀 크게 움직이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좀 빨리 가는 게 좋죠. 빨리 가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바이넥스를 꼽아왔고, 또 여기에 더 들어가면 올리고 핵산 쪽에 ST팜, 이렇게 오늘 정리를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브릿지님이 트럼프 절대 백악관에 들어가는 걸 못 보겠다고 생각해서 저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바이든 사태, 그게 신의 한 수가 될지 악수가 될지 두고 봐야 되겠죠. 이 이슈는 저희가 조금 있다가 과연 이 바이든의 사퇴, 해리스의 등장과 함께 급물살을 타는 자산시장 때 한번 우리 브릿지님의 이 멘트도 담아서 저희가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리뷰를 좀 해볼 텐데 바이오 조금 더 갈게요. 이 D&D 파마텍 경구용이냐 지금 반감기 늘리기냐 할 때 금요일은 또 펩트론이 또 완전히 승부를 냈는데, 이 경구용 먹는 비만 치료제 D&D 파마텍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금요일 날도 펩트론 리뷰를 해드리면서 그냥 시가 이제 약간 개파로 출발하면 6만 원 정도 근처가 좋은 매수 기회다, 강력 매수 의견을 드렸었는데, 펩트론이 금요일 날 장중에 거의 상한가까지 이제 급등을 했어요. 그만큼 이제 비만 치료제 이슈가 여전히 좀 강하게 좀 남아 있다. 펩트론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D&D 파마텍하고 인벤티지랩 이런 기업들이 같이 따라 올라갔어요. 차트 보시면 펩트론이 이제 시가가 저가였거든요. 61,400원에 이제 마이너스 4%로 출발했던 게 장중에 거의 이제 상한가까지 급등을 했으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강한 시세가 이제 분출이 됐다. 결국은 일라일리나 노보 노디스크 쪽에 이제 기술 이전 계약에 대한 이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이제 주가가 급등을 했고요. 인벤티지랩도 주가가 지금 빠지다가 보시는 것처럼 한 일주일 정도 계속해서 내리 음봉 맞으면서 20일 전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15,000원 정도 부근에서 지지가 이제 되고 장중에 이제 17% 정도 이제 급반등을 했으니까 뭐 펩트론과 인벤티지랩이 움직이는 건 똑같은 논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기 이제 약물 지속형 이제 플랫폼. 주사제를 이제 일주일 제형을 이제 1개월 혹은 2개월 제형으로 이제 바꾸는 거, 그거 관련된 이제 대표적인 수혜주. 대장주는 펩트론, 따라가는 종목이 인벤티지랩,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D&D 파마텍은 경구용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제 수혜주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D&D 파마텍도 지금 주가 움직임을 보면 뭐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위치라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바닥권에서 지금 35,000원, 한 38,000원 요 구간에서 약간은 이제 바닥 다지기가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다. 낙폭 가대 구간을 이제 벗어나고 한 단계 이제 기술적 반등이 이제 진행되고 난 이후에 여기서 이제 요 박스권을 뚫으면은 이제 4만 원 위로 이제 돌파가 될 거라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경구용 비만 치료제 이슈 남아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D&D 파마텍은 특징이 이제 이 GLP-1 유사체라고 하는 것 가지고 적응증을 이제 계속 좀 확장해 나가고 있다. 지금 경구용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파킨슨병 이제 치료제도 임상을 이제 진행하고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임상 이상 결과에서 뭐 유효성을 입증하지는 못했다라는 이제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 이상에 이제 참여했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미국의 이제 존스 홉킨스 의대 뭐 이런 곳들을 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바이오마커, 파킨슨병과 관련된 바이오마커를 이제 개발한다라는 쪽으로 또 지난주에 이제 보도가 좀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이제 모멘텀 때문에 주가가 이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중에 뭐 박스권 상단 요 자리인 3만 한 7, 8천 원 정도 뚫어내면은 4만 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이제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니까요. 뭐 신규 접근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단기적인 목표가 4만 원 내지는 4만 한 2, 3천
3,000원 그 정도까지 이제 보시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민민조 리뷰 좀 D&D 파마텍이었고요. 지금 이제 GLP-1 유사체 관련한 비만이 핫 이슈잖아요. 주로만 이제 네. 우리가 금요일 날 이야기했을 때도 지금 이제 맞습니다. 3가지 버전이 있다. 첫 번째 버전은 매일 배에다 주사 네. 놓는 거를 네. 일주일, 맞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놓는 거 한 테마. 두 번째가 방금 D&D 파마텍처럼 알약으로 먹는 그렇죠. 약으로 네, 경구용으로 바뀌는 거 두 번째. 네. 세 번째가 지난주에 이게 상한가를 갔었나요? 여기 붙이는 거. 붙이는, 예, 붙이는 거. 라파스 네. 붙이는 네. 걸로 세 개인데 네. 그날 금요일 날 그래도 반감기다. 맞습니다. 그래도 그런데 반감기다. 펩트론이 네. 됐고 아쉽게도 오늘로 이제 펩트론은 맞습니다. 코트에서 빠져요. 딱 예. 이제 110%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이제 펩트론은 마무리하는데 네. 여전히 이 비만 치료제의 가장 상징적인 종목은 펩트론이다 보니까 펩트론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비만 치료제 흐름을 체크해 볼 필요가 네. 있고 펩트론이 올라가야 뭐 인베티지 랩이라든지 그 외에 또 이제 뭐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또 이제 사파 플랫폼 반감기를 증대시키는 기업들이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펩트론을 지금 이제 시세가 분출돼 가지고 놓치신 분들은 오히려 또 에이프릴 바이오가 또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인베티지 랩 같은 경우는 지금 유한양행과 같이 협업하면서 비만 치료제 또 이제 1개월 제형 변경 관련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펩트론 다음에 후속주는 인베티지 랩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또 그리고 이제 붙이는 치료제 이제 그 마이크로 니들 같은 경우는 네네. 사실 뭐 코로나 때도 그랬고 알츠하이머 때도 늘 그랬기 때문에 개발을 이제 한다는 거지 실적으로 상용화하는 과정은 너무나 이제 노이즈가 많을 것이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구용 치료제 관련해서도 이제 유행 매짐이 소개했던 D&D 파마텍도 단기적으로 전 너무 좋다라고 봐요. 네. 그래서 또 실질적으로 이제 메세라에 기술 이전도 했고 너무 좋은데 딱 수급적인 요인이 걸려요. 그래서 8월 2일 날 이제 보호이수 물량이 다 풀립니다. 그래서 네. 그 전까지 지금 매월 보호이수 물량이 구주주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8월 2일까지만 이제 그 환매 청구권이 신사됐기 때문에 공모가인 33,000원 대비해서 10% 이상 하락이 나왔을 때 3만 원까지는 8월 2일까지는 지지해 주는데 네. 8월 2일까지 구주주 물량이 다 나와버린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8월 3일부터는 좀 주가가 좀 변동성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달에 좀 시세가 이제 분출되고 나서 좀 어느 수익을 좀 챙겨 나가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D&D 파마텍의 좀 후속주로 같이 볼 수 있는 게 저는 3,000단 제약이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단 제약 같은 경우는 결국에 또 이제 경구용 치료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주가 하락이 지나치게 조정이 나왔던 부분들도 좀 이제 발빠른 대응, 네. 또 이제 그 어떤 주주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서 또 이제 일리알 릴리와 어떤 텀십 체결이 아니었다. 네. 사실 그것 때문에 올라갔던 부분들은 이미 다 반납한 상태이다 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좋고 또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본다고 했을 때 3,000단 제약이 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지 않을까. 그래서 경구용 치료제는 D&D 파마텍과 3,000단 제약 이 두 종목을 같이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시를 잘하는 기업입니다. 3,000당 제약. 맞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아니었다라고 일라일루아의 재료 이야기를 하면서 좀 반납은 했지만 오히려 믿음은 신뢰는 더 커졌다. 그런 맞습니다. 얘기도 3,000단 제약 관련해서 했고요. 자, 이제는 오늘의 가장 큰 이슈 관련해서 이제 잠시 후에 한 40분 후부터 국내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지 봐야 될 것 같은데 바로 바이든 사퇴, 또 해리스 부통령의 이제 후보 지명입니다. 지지와 지명까지에 대한 이야기, 국내 증시의 반응 이야기 해보도록 할 텐데요. 몇 개 글들, 아까 우리 브릿지님도 트럼프는 절대 백악관 들어가는 거 못 보겠다고 저런다라는 얘기도 해줬고요. 재벌집 막내 손자님이 미국의 현직 대통령 재선 포기는 52년 트루먼, 68년 존슨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네, 그런데 아마 언론이 이게 사상 최초라고 다룬 것은 뭐 저도 좀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지명을 하고 그렇죠. 이제 수락 전에 네. 현직 대통령이 지명까지 다 된 상태에서 포기한 적은 아마 처음이다라고 해서 존슨도 있었고 트루먼도 있었지만 이걸 이제 최초이다. 아마 미국 언론도 고점 앞에 좀 뭐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 것 저분들은 때문이 이제 아닐까. 재직 당시에 여러 네. 논란 때문에 아예 됐고. 이제 재선 도전 자체를 이제 포기한 거고요. 바이든 현 대통령은 재선 도전을 해가지고 지명을 민주당에 받았죠. 이제 네. 공식으로 지명받아서 다음 달 이제 전당대회 때 대의원들 투표만 하면 이제 공식 후보로 네. 추대가 되는 거였는데 그 지위를 이제 내려놓은 거니까 뭐 사상 최초가 이제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재벌집 막내 손자님. JK 리님, 해리스의 남자 관계는 최악이던데 뭘 믿고 출마하는 걸까? 저희는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은 오늘 주식시장에 좀 네. 집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해리스의 남자 관계를 따지기 전에 이제 그러면 뭐 트럼프 대통령의 여자 관계까지 따지면은 네. 어차피 이제 토킹 개끼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들어갈게요. CS 윈드 한번 보여주실래요? CS 윈드. 제가 놀랐던 게 금요일 날 CS 윈드. 우리나라 풍력의 대장주잖아요. 느닷없이 거의 한 9% 정도의 장대 양봉을 네. 세워가지고 이게 뭔가 또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왔거든요.
준호 매니저 첫 번째 우리가 갈 게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오늘 삽니까? 맞습니다. 일단 그동안 때려맞았으니까.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어떤 정책적으로 크게 뭐 입지가 있었던 거 아니고 예전에 이제 미국 현지에서 국내 이제 신재생 업체 뭐 CS 윈드라든지 또 하나솔루션의 어떤 공장에 어떤 이제 방문을 했다라는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정책적으로 이제 바이든의 어떤 정책을 계승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난 금요일 날 이제 CS 윈드 또 이제 하나솔루션 또 그리고 마리화나 관련 종목들 뭐 우리바이오를 비롯해서 관련 종목들이 좀 반등 흐름이 나와줬는데 이 흐름이 저는 단기적으로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정도까지 좀 반영이 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지만 트럼프 대세론을 꺾기에는 너무 한없이 약하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제 드디어 후보가 이제 교체가 되었고 또 사실상 지금 전방위로 압박이 들어왔기 때문에 또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그걸 수락을 하고 다시 이제 뭐 해리스를 본격적으로 지지하겠다라고 좀 밝혔는데 결국 이 모멘텀은 뭐 단발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요. 오히려 오늘 갭이 떴다가 세론이 나올 가능성도 좀 높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 트럼프 대세론을 쉽게 꺾일 사람은 지금은 그 누가 와도 안 된다. 당분간은 트럼프 대세론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뭐 2차 전지도 약간의 반발 매수와 금요일에 이어서 추가 상승은 나와도 그 상승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 하면은 풍력 태양광이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정말 어떻게 외국인들은 바이든이 사퇴할 줄 알았는지 풍력에다가 때려 밀어놨지만 오히려 신재생은 오늘 정도에서 재료 소멸, 세론이 나올 것이다. 영민 매니저, 지금 ESS, 태양광, 풍력 얘네가 일주일 동안 트럼프 트레이드로 문매를 맞았잖아요. 오늘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우리가 컨벤션 효과라고 해리스의 인기가 막 뜨는 겁니다. 그 우리가 뭐 남자 관계 뭐 이런 이야기도 하셨지만은 인기라는 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해리스 트레이드는 안 나오나요? 저는 이제 해리스 이제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충분한 이제 적수가 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될 수 게 있다? 이게 어차피 이제 주식시장을 떠나서 이제 정치적인 이제 이슈로 보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교통 정리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외국인들이 알고 CS 윈드를 샀을까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지난 금요일부터 이제 공화당 쪽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뭔가 이제 약점이 될 만한 것들이 없을까 이런 것들 이제 찾는다는 보도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내부에서는 이제 이런 움직임들이 좀 있었고 주말에 보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좀 서운하다. 본인이 그래도 이제 수십 년 동안에 미국을 위해서 이제 공헌을 했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 대한 공헌 그리고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자기의 이제 역할 수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자기의 가장 좀 강력한 지지자였던 오바마 전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그런 이제 교우 관계를 나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제 친분이 두터운 사람들조차도 이제 등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서운했다 이런 얘기들을 기사를 통해서 이제 보도가 좀 됐었거든요. 근데 이걸 또 한편으로 또 풀어보면 선거는 어차피 이제 드라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이제 후보직을 내려놨다. 이거는 이제 어찌 보면 그 대의를 위해서 본인을 이제 희생한 이제 그런 그림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드라마. 그러면 8월 달에 이제 민주당 이제 전당대회가 이제 예정이 좀 되어 있는데 그 전에 굉장히 아름다운 후퇴를 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임기가 끝날 때까지 대통령으로서 이제 역할을 이제 충실히 한다. 그다음에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후보가 만약에 이제 지명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트럼프와 해리스의 구도가 아니라 트럼프 대 반 트럼프의 이제 구도가 형성될 거기 때문에 지지율 격차 저는 충분히 이제 따라잡을 수 있다. 물론 이제 결과는 아직 뭐 미지수긴 합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이제 많이 기울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시장의 이제 분위기 자체는 이제 저는 충분히 이제 바꿀 수 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컨벤션 효과 플러스 반 트럼프 진영의 이제 결집을 위한 이제 교두보는 충분히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8월 전당대회로 가는 이제 요 과정을 미국의 민주당이 얼마나 좀 드라마틱하게 좀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는 충분히 이제 전세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일단 정치적인 측면에서 봐서는 이제 그렇다는 거고 저도 이제 주식시장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차피 이게 항상 우리가 역사상 봤다시피 결국은 이제 바이든 현 대통령도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제 후광을 이제 등에 업고 민주당의 후보가 됐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해리스 부통령도 결국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후광을 얻고 이제 가야 되는데
사실 후광을 얻기에는 지금 바이든 현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 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책적인 이제 선명도가 좀 약하다는 게 약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차피 민주당이 지금 추진했던 네. 정책들을 계속 계승하는 입장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까 제가 권력욕 말씀드렸던 게 해리스 부통령이 진짜 권력욕을 이제 좀 숨기고 있는 그런 이제 인물이었다면 본인만의 이제 그런 어떤 정책적인 아젠다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걸 그렇습니다. 이제 어필하는 네. 과정에서 주식시장에 조금 새로운 이제 테마가 형성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식의 이제 그러니까 오히려 의견을 우리 말씀을 영민 매니저 드려보겠습니다. 신재생 ESS를 조금 더 길게 보자. 네. 8월 전당대회까지. 네. 그러니까 확인을 좀 해보자. 컨벤션 효과가 진짜 나오고 반 트럼프가 결집을 하고 해리스의 숨겨진 능력이 좀 나오는지까지 본다는 좀 긴 안목으로 신재생 ESS를 보자라는 쪽으로 정리를 좀 하고요. 2차 전지 지금 관심 너무 큽니다. 준호 매니저. 네. 트럼프 트레이드 나오면서 네. 그냥 두들겨 맞았다는 표현을 쓰죠. 2차 전지. 맞습니다. 그런데 2차 전지도 네. 또 어떻게 알고 금요일 날 네. 꿈틀댔거든요. 어떻게 맞습니다. 알고? 오늘 2차 전지. 네. 내지는 이번 주 2차 전지. 지금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정치 지원금을 줘서 그런 건지 몰라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일론 머스크를 사랑한다, 그는 천재다라는 발언도 나와줬어요. 만약에 지금 뭐 우주 항공 관련된 부분들도 만약에 정부가 있으면 50년이 걸릴 일이다. 그래서 뭐 로켓을 쏘아 올려서 다시 재활용하는 그런 부분들도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극찬을 하면서 정말 매번 어떤 이제 공약이나 어떤 발표 연설 때마다 일론 머스크 얘기가 항상 나와주는데 일론 머스크도 이제 관련해서 이제 가장 첫 번째 이제 취임하자마자 전기차 관련돼서 이제 그 의무화를 폐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오히려 테슬라한테는 유리하다. 일론 머스크도 오히려 이 유리해요? 부분은 좋다. 뒤통수가 아니라? 왜냐면은 이제 언론에서 뒤통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혁신적인 어떤 이제 제조 혁신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 실질적으로 전기차를 판매할수록 수익을 지금 지키는 기업은 글로벌에서 테슬라밖에 없는데 네. 그 외 기업들은 사실상 전기차를 판매하면서 그동안은 보조금으로 잘 버텨왔던 거지 네네네. 보조금을 만약에 받지는 못한다고 했을 때는 파는 족적이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보조금 혜택 IRA 관련된 규제를 폐지한다고 했을 때 결국에 이제 테슬라의 어떤 이제 집중이 될 수 있고 관련해서 이제 매출이 급부상한다고 했을 때 이 치킨 게임의 가장 큰 승자가 테슬라가 될 수 있고 또 자율주행이라든지 옵티머스, 로보택시 여러 부분들의 규제를 빠른 속도로 완화한다고 했을 때는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다양한 산업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에 트윗도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지금 업돼가지고 막 네. 흥분해서 뭐 오타 나오고 막 지금 너무 기쁘다고 하고 막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트럼프의 어떤 이제 본격적인 지원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반발 매수 들어와줬고 또 해리슨 부통령이 부통령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정책 수혜주로도 약간의 매수가 유입되지 않았나 보고 있어요. 네. 그 안에서도 근데 저는 그래도 ESS 쪽은 좀 관심을 보고 있는 게 또 이번 주 이제 화요일 우리 시간으로 수요일 새벽 6시에 또 이제 그 테슬라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예. 있잖아요. 그래서 인도량 발표했을 때도 ESS 관련된 매출이 급부상하면서 월가에서도 처음으로 이제 반영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와 이제 가이던스가 나왔을 때 결국에 ESS 관련 종목들도 다시 강한 매수가 알겠습니다. 유입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특히 또 배터리 3사도 지금 이제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기 위해서 ESS 쪽에 하니까.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을 본다고 했을 때 신재생 에너지 또 2차전지 안에서는 그래도 ESS가 먼저 선도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하겠다라고 트럼프가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언론은 모두가 다 이거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네. 친하다가 뒤통수를 때렸다라고 했는데 준호 매니저는 그게 아니다. 만약에 전기차 의무화 다 폐지하면 완전 최고 네. 강자만 살아남으니까 맞습니다. 테슬라만 살아남을 거 아니냐. 이건 알게 모르게 일론 네. 머스크를 도와준 거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주셨고 그래서 오히려 테슬라 관련주는 테슬라를 사고 맞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는 이게 나머지 전기차는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테슬라 관련주를 타고는 ESS를 맞습니다. 타고 내려와라. 2차 전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난주에 외국인들한테 가장 사랑을 받았던 것이 방산입니다. 영민 매니저. 네. 지금 트럼프 후보는 경찰국가 미국을 포기하겠다. 네. 이런 겁니다. 방산은 이번 주에 어떻게 될까요? 이제 경찰 국가를 포기하겠다는 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이제 재임 시절에도 네, 일기 때. 아프간 이제 철수하는 거에서부터 이제 굉장히 이제 좀 비판을 많이 받긴 했습니다만 네. 본인의 이제 의중이 뚜렷하게 이제 드러난 사례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이제 만약에 재선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식의 이제 움직임은 계속 좀 진행될 수밖에 없다. 미국의 보호를 받으려면 돈을 내라. 네.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이기 때문에 방산주들은 뭐 계속해서 저는 이제 수혜는 볼 거라고 보는데 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이제 방산 기업들은 가성비를 이제 또 필두로 해가지고 세계 시장 특히 이제 유럽 시장 이제 공략이 좀 컸죠. 나서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정책적인 이제 수혜를 떠나서 이런 이제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있다라고 보지만 트럼프 트레이드 효과는 이제 이번 주는 또 약간은 좀 반감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주가도 이미 이제 지난주에 신고가를 다 한 번씩 찍고 약간 이제 쉬고 있는 구간으로 좀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뭐 트럼프 대통령 당락을 떠나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방산주들은 이번 주 조금 이제 숨고르기 하는 구간. 또 요때는 또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진입을 좀 못하셨던 분들은 LIG 넥스원이라든지 현대로템 같은 이런 대장주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대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조정이 좀 진행됐을 때 또 진입의 기회로 활용을 좀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표적인 수혜주 방산이었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국내 증시 방산 기업들 많이 샀지만 그러나 이게 또 우리가 까놓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K방산이 인기가 높다? 트럼프가 또 뺏을 거 아니에요. 와, K방산 너네 왜 저래? 뭐 이렇게 해서 우리 태클 걸고 지금 유럽 쪽도 약간 우리 K방산을 태클을 걸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지난주에 웃었던 방산을 이번 주까지 웃기는 조금 더 우리가 지켜보자. 이게 방산이 이슈가 되게 많은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이제 조금 강경파들은 여전히 이제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생문으로 가도 어찌 보면 이제 방산은 만약에 주한미군 철수하면 국가 방위를 이제 책임져야 될 방산 기업들의 또 역할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또 핵무장론도 또 계속 다시 고개를 들 수밖에 없을 거고. 그래서 이제 좀 복잡한 정치적인 이슈가 좀 있긴 합니다만 뭐 방산은 좀 길게 긴 호흡으로 이제 본다라고 하면 이번 주 만약에 이제 조정이 조금 들어오면 진입에 이제 기회가 좀 될 수 있다. 뭐 그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30분 후면은 어떻게 수급이 몰리고 어떻게 될지는 알 것 같은데 저희 유튜브 상에서도 의견이 굉장히 나뉩니다. 피터 린 천님은 예전에 힐러리가 최초의 여성 대통령, 부부 대통령 도전했지만은 실패했었죠. 흑인 여성 대통령이 될 확률은 백인 여성 대통령도 안 됐으니까 더 낮을 것으로 보여진다. 아직도 이 세상은 흑인과 여성에 대한 차별이 남아있다. 그래서 트럼프 수혜주다. 막 이렇게 접근하신 거고요. 탱크님은 트럼프가 되면 끔찍하다. 매일매일 트위터 확인해야 된다. 말이 많아서 증시 출렁이는 게 스트레스 장난 아님. 그러면 오히려 좀 민주당 쪽 반 트럼프 해리스가 해주기를 또 바라는 이런 의견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금리, 궁채 금리도 지금은 뭐 어디로 갈지가 멈춰 있지만은 또 방향성 잡을 거고요. 여기에 따라서 달러, 엔화 이제 움직일 것 같습니다. 아직은 방향성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요거는 오늘 밤 움직이고 나면 내일 매크로 지표 분석해 보도록 하겠고 어떻게 알고 이 종목을 우리 준호 매니저가 일발 종목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네. 오늘의 일발 종목과 관련이 좀 있습니다. 네. 오늘의 일발 종목은 뭘 준비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종목에 하나투자증권 가져왔는데 그 종목의 후속주 한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는 기업을 들고 와 봤고요. 사실 이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약간 좀 이제 개별주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거는 효성그룹 계열사고 또 그리고 이제 효성그룹의 이제 대표이사 조용준 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핀테크 전문 기업이고 암호화폐 관련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대표적인 국내 암호화폐 관련 주로 좀 부각되고 있는 기업인데 주말 동안에 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오류로 인해서 또 이제 사이버 대란이 불거졌잖아요. 그거 완전 묻혔어요. 맞습니다. 네. 공항에서 막 수기로 쓰고 하마터면 이제 공항 비행기 사태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됐었는데 결국에 사이버 대란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피난처로 좀 급부상이 되고 있고 또 이제 비트코인이 한 달 만에 68,000달러대로 지금 다시 한번 돌파를 한 상태고 원화 마켓에서도 9,500만 원을 돌파를 한 상태입니다. 거의 지금 다시 1억 부근대까지 시세가 좀 분출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뉴욕 증시에서 금요일장에 마이크로 스트레이지 또 이제 마이클 쉐어라고 실적으로 비트코인 전도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14.36%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 코인베이스가 10.36% 반등 흐름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제 가상자산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트럼프의 가장 큰 또 수혜주로서 또 이제 코인베이스부터 또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종목들이 큰 수혜를 받고 있는 모습이고 이번 주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시총 4위인 솔라나 ETF도 승인 기대감도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
나오다 보니까 트럼프가 이제 암호화폐 적극 지지자로 변모하면서 암호화폐 산업이 훨씬 더 빠르게 또 이제 성장이 촉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더 높아지고 있고요. 또 이번 주에 또 이제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있는데 거기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참석을 해서 연사로 또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지지 발언과 규제 완화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부터 가상화폐로 기부금을 이제 받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암호화폐 업계로부터 막대한 정치 잔금이 이제 끌어모으고 있고 그래서 업계에서는 1억 달러 정도 기부금이 모일 것이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가상화폐 쪽의 어떤 우호적인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갤럭시아 머니터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아까 핀테크 전문 기업으로서 효성그룹의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사업도 좀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또 전자 지급 결제 관련해서 꾸준하게 이제 매출 성장이 나와주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피주라든지 O2O 관련해서 암호화폐 결제 사업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 특히 암호화폐 결제 플랫폼인 또 머니트리 같은 경우는 그 암호화폐 어떤 손쉽게 타 결제 수단으로 교환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결국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한다고 했을 때 또 다시 한번 머니트리의 어떤 이제 수요도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STO 쪽에서도 지금 이제 빠르게 좀 속도를 내고 있고 또 기업의 사활을 걸고 있는데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그 STO 시장 자체가 360조 시장이다 보니까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또 STO 관련된 또 플랫폼을 또 개발하고 있고 또 관련된 최대 수혜주로도 부각될 수 있다라는 판단에 전자 결제 부분에서도 꾸준하게 매출 성장 나와주고 있고 STO와 암호화폐 시장의 어떤 성장에 또 가장 큰 수혜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돼서 오늘 탑픽 종목을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네, 준호 매니저의 일발 종목이 갤럭시아 머니터리입니다. 암호화폐 관련주고요. 네. 암호화폐 관련한 이제 코인 결제, 또 블록체인, 뭐 플랫폼 같은 것들을 이제 앞으로 시도하는 기업인데, 근데요, 준호 매니저, 이 바이든 사태 나오자마자 실은 장중에 비트코인이 한번 팍 떨어졌다가 올랐거든요. 맞습니다. 한 해 하나 지금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막 해리스의 컨벤션 효과가 엄청 나와요. 막 인기 막 쫙쫙쫙 올라가요. 그러면 코인은 어떻게 돼요? 그래도 저는 이번 주는 사실상 뭐 트럼프 대통령과 무관하게 전 대통령 무관하게 결국에 뭐 아까 이더리움 ETF 승인도 있고 솔라나 또 이제 승인 기대감도 있고 또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떤 발언이 나올지에 대한 어떤 이제 부분들 또 그리고 또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또 이제 매수세가 한번 유입되기 시작하면은 또 암호화폐가 또 추세로 또 이제 상승 흐름이 나와주거든요. 그리고 또 알트코인 시장에서도 지금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 솔라나도 이제 주말 동안 5%대 상승 흐름이 나와줬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결국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이제 뭐 정치와는 무관하게 또 이제 트럼프 대선론이 워낙에도 이제 굳건한 상태이다 보니까 최소한 이번 주와 다음 주 정도는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원화마켓에서 1억을 돌파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고 또 이제 비트코인 컨퍼런스를 앞둔 시점에서 계속해서 좀 매수가 유입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 볼게요.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일단 8,300원을 일단 매수가로 좀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1차 목표가는 1,700원.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7,000원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암호화폐 거래, 특히 블록체인 플랫폼 관련한 기업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오늘의 준호 매니저 일발 종목이었고요. 영민 매니저의 붙이기 종목도 좀 궁금하고 코인은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코인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뭐 트럼프 쪽 이슈보다는 지난 이제 주말 동안에 있었던 IT 대란, 요게 이제 좀 중요한 포커스가 이제 될 거라고 보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클라우드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보안 패치 업데이트를 하는데 이게 이제 오류가 생겨가지고 충돌이 됐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난리가 났어요. 물론 우리나라가 정말 이제 발빠르게 이제 대처를 한 거고 무려 이제 850만 대의 디바이스를 사람이 이제 수기로 이게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주말 동안에 여러분들이 또 많은 영상들 또 보도들을 보셨겠지만 한 기상캐스터가 손으로 이제 미국 지도를 그려가지고 또 기상 캐스팅하는 그런 화면이 되게 이슈가 좀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이제 중앙 집중화된 이제 이 IT 클라우드 서비스가 한번 이제 오류가 생기고 뭔가 이제 뭐 해킹이라든지 이런 이제 위험에 노출이 됐을 때 엄청난 이제 파장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우려 때문에 탈중앙화를 이제 내걸고 있는 게 비트코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의 시세가 강하게 이제 주말 동안에는 좀 움직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저는 그냥 오히려 뭐 요즘에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비트코인이 오히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1억을 충분히 한번 넘을 수 있다라고 보고 요번에 이제 비트코인 컨퍼런스도 있고 뭐 마운트 곡스라든지 독일 정부 이제 지분 이런 악재들이 이제 다 해소가 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비트코인 관련주를 이제 보는 것도 좋지만 그냥
비트코인이 시세가 가장, 좋다면 네. 비트코인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 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준호 매니저도 이야기를 했듯이 또 영민묘도 이야기를 했듯이 이제 트럼프의 암호화폐 사랑 여부와 상관없이 이게 완전히 묻힌 재료인데 마이크로소프트의 대란이었습니다. 정확히는 그 크라우딩, 네. 그 뭐죠? 스트라이크 홀딩스. 걔가 업데이트하다가 이게 충돌이 나가지고 8시간이 암흑이었으니까 고재료로 오히려 코인이 빛을 볼 테니까 뭐 오늘과 이번 주는 네. 그걸 믿고 한번 코인 가보자 해서 준호 매니저는 갤럭시아, 머니트리. 머니트리 그리고 그냥 비트코인 네. 바로 공략하자라고 네. 했었고요. 앞서 영민 매니저 일발 종목이 그 바이낸스. 바이낸스였었고요. 네. 여기 붙이는 게 ST팜. ST팜. 네. 이렇게 오늘의 일발을 정리를 하고요. 자, 내일의 일발이 또 기대가 됩니다. 내일은 저희가 금리, 뭐 환율까지도 함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일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